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월 한 달을 참 이런저런 시련 속에서 보내왔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냥 웃으며 한 해를 보내주기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초반엔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락도 끝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해서는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무료로 개최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전략을 얻어가기에 앞서서 개장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큰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00선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안정적으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은 680선을 다시 되찾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도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래도 일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드립니다. 삼성전자 현재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올라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현재 엇갈린 흐름 이어가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2% 넘는 낙폭을 보였던 엔비디아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AI 쪽에서 반도체가 얻어갈 수 있는 먹거리가 얼마나 남아있느냐라는 의문이 시장에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제한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다시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까지 짚어드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장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탓에 바닥을 확인했나라는 심리가 일부 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는 1% 넘는 상승률을 그리면서 현대차보다 더 큰 상승 탄력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6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까지 새롭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오늘의 제약바이오 땅 강세를 함께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개별적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단 대다수가 빨간불을 켜낸 것과 달리 현재 네이버, KB금융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폭으로 또 그려낸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일제히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단입니다. 전일의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은 다시금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더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단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0만 원 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탄력 장 초반보다 더 키워가면서 현재 5% 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HLB와 리가캠바이오 또 삼청당제약도 모두 상승폭을 키워가는데요. 특히 리가캠바이오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2차 전지단의 강세장 함께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지속적으로 시총을 키워가면서 오늘 8위까지 움직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전문가님께 함께 여쭤보고 싶은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참 특징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섹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단 관련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선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크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요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인데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장중에 보게 되면 100만 주가 조금 안 되게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대가 일단 지지 라인대다라는 인식이 점점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아마 다들 말씀하시겠지만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세 개 섹터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쪽은 조금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2차 전지 쪽 섹터하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일단 지수에 대한 반등 폭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죠. 뭐 로봇주들도 괜찮고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것보다 이제 내년도 시장을 좀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장보다는 테마장세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일단은 덤으로 좀 추가해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자 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25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반등에 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하게 된다라면 내년도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 보여지고요. 아마 제가 오후장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하단 자막이 좀 나오죠. 2차 전지 쪽 섹터하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내년도에 좀 투자를 해서 좀 큰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지수가 올라주려면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단에서 강세가 나와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지수장보다는 테마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양자암호처럼 성장성 있는 섹터를 위주로 내년도에는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함께 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에 이어질 공개방송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짚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힘써주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단의 강세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21% 올라주고 있습니다. 2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가 GM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오는 2025년 1분기까지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제조 장비를 구매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캐즘 상황에 빠졌던 전기차 업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또 유럽연합과 영국 쪽에서 앞으로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전기차 수요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승폭이 일부 저지되는 움직임까지 함께 포착됩니다. 전문가님, 삼성 SDI는 개별 호재를 타고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소식이 전기차,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좀 호재로 작용을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걸까요? 우선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쪽 기업들이 제법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탈피를 해본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바닥권이구나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기업을 좀 보게 되면 엘버말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리튬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22년도에 좀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일단 하락세대를 벗겨낸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으니까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엘버말도 감산을 해죠. 중국 쪽도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원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다른 뭐 나라에서도 리튬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쪽도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일단 기업들에 있어서도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밀렸던 시기가 이 미국의 대선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에 있어서의 발언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추측성 보도 이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셀뿐만 아니라 양극재나 소재단이라든가 장비단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확정돼 있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죠. 다만 이제 추측성 보도 때문에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IRA 부분들에 있어서 뭐 폐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아직 공식적인 얘기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 좀 소식이 나왔던 게 있었죠. 장비 발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LG 쪽하고 SK 쪽 같은 경우는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정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발주가 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재료 부분들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업황은 바닥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게 된다라면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2차 전지 쪽 섹터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힘든 한 해를 좀 보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어디에서 좀 더 매수를 해볼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수주 잔고가 크게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 단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근데 25년도 한 해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 주가는 이 자리보다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힘들 내시고 내년도에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더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더해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장비 쪽으로 수주 잔고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2025년 한 해를 좀 길게 보면서 2차 전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SDI 뭐 잘 간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같이 언급되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신 분 있거든요. 39만 원에 매수하시고 25%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신데요. 이 최근에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질 않아서 참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 바닥 확인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39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뭐 충분히 보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여력이 좀 되신다면 뭐 5에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게 LG엔솔이 정말 이게 좋은 얘기들만 한번 엮어서 보게 되면 LG엔솔이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아요. 테슬라랑도 엮여 있죠. 거기에다가 우주항공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도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박스권에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은 LG엔솔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바닥은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34만 원? 뭐 그 이하권역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대가 30만 원 초반대에서 40만 원 초반대의 박스권이니까 그러면 요 하단 자리대에 왔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LG엔솔 못 가도 50만 원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더 사자. 그리고 나 2차 전지 징그러워. 그렇다면 살 종목 많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방송 말미에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그쪽에 오시면 내년도에 좀 제법 수익 날 만한 종목군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테슬라와도 연동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9만 원 선이 그리 높은 매수가는 아니니만큼 더 가져가시면서 보유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특징주는 삼현입니다. 로봇 관련 섹터에 엮여 있는 종목이죠. 이 삼현 오늘 로봇 섹터 전반적인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간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 넘는 상승폭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권에 들어있는 이 로봇 섹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2025년 CES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삼현이 급등세를 통해서 장기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최근 자사주를 대규모로 획득을 하고 또 여기에 해외 로봇 기업과 산업용 로봇에 대한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 나옵니다. 전문가님, 삼현이 이제 거래량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 거기에 상승세 함께 더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진입하는 관점도 괜찮게 보실까요? 일단 상장을 했던 게 올해 3월 달에 좀 상장을 했죠. 로봇주들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성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로봇 쪽 섹터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내년도 CES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쪽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방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 쪽에 있어서의 활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로봇 자율주행 차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로봇은 성장 섹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삼현이라는 기업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고 클로봇이라는 기업도 강해요. 최근에 올해 상장한 그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 과거에 로봇주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로보티즈라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 많을 거예요. 반등이 좀 시작이 됐어요. 반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연말 연초는 테마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하셨다면 3만 원대 중반 이 자리대가 단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 단가라면 지금 매수는 조금 어려워요. 좀 떠 있으니까. 그럼 조정을 좀 받는 시기 만약에 뭐 시장에 변동성이 생겨서 25,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대부터는 추가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삼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SBB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SBB테크 같은 경우도 주가에 움직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물려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8월 달에 형성된 한번 고점이 나왔던 자리대 있죠. 이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했던 물량을 매도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추가 매수해서 이 단가보다 낮아졌다라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하실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추가 매수로 오히려 단가를 낮추고 들어가는 측면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자율주행 로봇이라던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진짜 많은 섹터들이 엮여있는 이 로봇 성장 섹터이잖아요. 네. 그만큼 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자율주행 레이더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13,000원에 매수하셨고 5%의 보유 비중이에요.
있는데요. 최근에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또 현대모비스 그리고 GM과 자율주행 자동차용 레이더를 계약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급등세 시현했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올라줬더라고요. 이쪽으로는 또 성장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자율주행 쪽도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피런티어 같은 경우도 좀 제법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SOS랩 같은 경우도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요 구간이 저항 구간이에요. 요 15,000원 요 사이가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13,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좀 생긴다? 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요 11,000원짜리 때까지 오게 되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19,000원? 19,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차례 눌러주고 나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한번 하회했다가 움직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흐름들만 견뎌주게 된다라면 한 19,000원 정도 목표가로 좀 삼을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되면 한 11,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11,000원대쯤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19,000원대가 목표가라고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눌림 나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19,000원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인벤티지랩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약바이오단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더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7%가 넘는 강세 이어가면서 21,200원에서 흐름 이어갑니다. 한 달용 비만 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강세 보였던 종목 하나 꼽아봐라 하면 저는 인벤티지랩 그래도 빼뜨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인벤티지랩 뭐 위고비 출시 후에 피크아웃 이야기도 있었지만 좀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올해 참 이슈가 됐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었죠. 뭐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고요.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구간에선 따라 들어가는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대예요. 요 자리대가 좀 매물대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한 번에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면 한번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한 번쯤은 좀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안 찍혀요. 숫자가. 이게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지금 19년도부터도 계속 적자예요. 부채 비율이 90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유보율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유증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차바이오텍 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이 차바이오텍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요거 세포치료제 쪽으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바이오텍이 이렇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유상증자를 했어요. 결과를 그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sek터는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임상에 있어서도 일단 체크를 해야 돼요. 아마 내년 초에 일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 있는 제약바이오 쪽 되게 많아요. 일단 요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좀 몇몇 종목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방송만 보시게 되면 좀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셀트리온 한번 봐보세요. 셀트리온. 월봉이를 보면 월봉이 보게 되면 20년도 때 고점 치고 난 다음에 안 움직였어요. 이놈. 지금 22, 23, 24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내년도 실적은 1조 5천억입니다. 매출 늘어나죠.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만약에 나는 좀 안전한 주식을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셀트리온 같은 거 모아가셔도 괜찮아요.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한다라면 조정받을 때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올해 연초에 찍었었던 저 23만 원짜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러하니 나는 좀 느긋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셀트리온 같은 거 좀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동반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신다라면 뭐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 제약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시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종목 추천은 이따가 오후에 있을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원료 물질 개발하는 뭐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은 계속 잘 갔어요. 근데 반대로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좀 겪어왔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만 봐도 추세 꺾여 있잖아요.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 34만 원에 매수하시고 5%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 오늘 조금 반등 나왔지만 아직 매수가에 미치기에는 좀 미미하거든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더 사야죠. 이 34만 원에 갖고 계셨어요. 34만 원에 샀다는 것 자체는 10월 달에 사셨다는 얘기예요. 요게 아마 여기서 사셨을 건데 아마 이유는 이거 경영권 분쟁? 요거 경영권 분쟁하게 되면 이거 날아가지 않겠어? 고려아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일단 한번 찔끔 매수를 해봤더니 웬걸 빠진 거예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전통 제약주잖아요. 실적이 계속 늘어납니다. 중국 북경한미도 좀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무겁다라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34만 원에 매수를 했고 지금 28만 원짜리 때예요.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셀트리온은 20년대 고점을 치고 나서 밀렸다가 이렇게 횡보했잖아요. 근데 한미약품은 그 전에 이미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째예요. 요거 빼게 되면 4년째 지금 박스잖아요. 그럼 박스 하단자리 때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5% 비중이라면 3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 적어도 27만 원 이하, 27만 원 이하로 밀리면 요거 한 10% 정도 뭐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매수 단가는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30만 원 만약에 여기서 비중 10%를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아마 매수 단가는 3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수익 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정받으면 비중 좀 더 늘리세요. 10%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한미약품인 만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10% 정도 더 가져가시면서 평균 단가 낮추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약바이오의 날이 맞는 것 같아요. 관련 종목 상담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현재 SK바이오팜 매수하신 분도 상담을 주셨는데요. 11만 2,5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보유 비중은 10%에 가져가고 계십니다. 11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의 보유 비중인데요. 현재가가 11만 2,6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SK바이오팜 관련해서도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상승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상승이라고 봐야죠. 지금 8%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상승. 네. SK바이오팜은 왜 추가 매수를 안 했지? 이분? 답답하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될 판에 이런 거 안 사면 뭘 살 거예요. 이런 걸 안 사면. SK바이오팜 이렇게 지금 보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라니까요. 올라간 게 없어요. 월봉 차트 보게 되면 SK바이오팜. 이걸 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다 일봉 차트만 보세요. 그래서 와 많이 올라갔다. 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많이 올라갔네? 그럼 이게 밀려도 매수할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
올라간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실적을 보면 실적 좋아요. 내년도에 더 좋아요. 25년도에. 근데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안 산 이유는 하나예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약가인화에 대한 미국 약가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미국에서 겁나 잘 나갑니다. 미국에서. 점유율 점점 확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뇌전증 치료제는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생명과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바꿀까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임상을 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오히려 그럼 성장을 해 나갈 거란 말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만 따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가면 물려요. 만약에 시장 오늘 오후장에 막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러면 또 윗골이 달리고 쭉 빠집니다. 그러면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하니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거, 못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런 종목군들을 사시고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도 괜찮다라는 거. 물론 기술 수출을 하면서 내년도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인데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더 분석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SK바이오팜 못 쫄 게 더 뭐 있나요? 기다렸다가 만약에 11만 원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분할로 사세요. 10만 원 언저리 때까지 비중 더 늘려도 되니까 이런 것들. 딱 메모해놨다가 밀리면 산다. 누가 샀다고 하더라.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올 종목이고요. 또 월봉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눌림 나오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분석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측면까지 함께 짚어주시면서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십니다. 전문가님의 이러한 분석들 추가적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면서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전문가님의 분석을 통해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는 1,750원이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오성 첨단 소재, LCD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얼마 전에 이 LCD 사업도 앞으로 유망한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오성 첨단 소재 현재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 매수가가 1,750원이고 현재가는 1,416원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좀 반등을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자사주 매입한 거를 소각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 좀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75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거예요.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121선짜리대가 1,800원대 초반이잖아요. 이 자리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가주가 싼 게 비지떡이에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 일단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거 할 종목으로 다른 종목군들 좋은 주식 많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하고 싶다.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빠지고 있는 게 없어요. 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라도 이 안타까운데 빠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리기판 쪽 괜찮네.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괜찮으니까 뭐 SKC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 이런 종목군들 좀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고, 지금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만큼만 보유를 하고 1,800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좀 분할로 좀 차익을 하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보유를 쭉 하고 계시다가 수익 실현하시는 쪽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S오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3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마진 하락에 고환율 위험까지 덮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으로 빠지는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54,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석유화학 업종들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S오일 지금 상담이 들어왔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S오일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참 좋은 기름인데, 좋은 기름이지만 주가는 참 욕 나와요. 실적을 좀 보면 실적이 계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22년도에 최고치를 찍고 나서 계속 실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내년도는 전망이 일단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조 1,000억 정도로 돌아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유사들도 좀 제법 많이 밀렸어요. 뭐 6만 원 정도의 30%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올해 11월 달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30% 비중이시니까 추가 매수를 더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매수하느니 차라리 2차전지 좀 모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분할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오일은 그냥 보유하세요. 만약에 11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순환매가 나오고 하게 되면 64,000원에서 65,000원 요 자리 때까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은 보유를 쭉 하고 계시다가요. 64,000원 또 65,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현금화를 하시고 또 다른 종목까지 시야를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2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 로봇 섹터의 이슈도 받아갔는데요. 추가적으로 수주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천궁2에 들어갈 구성품을 이 LIG 넥스원으로부터 9천억 원 규모로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급등세 함께 보여줬습니다. 3.87% 오르면서 현재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LIG 넥스원 우리가 아까 로봇 섹터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개별적인 이슈까지 있었네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왜 25만 원에 사셨을까요? 비싸게 사셨어요. 자, 만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휴전 또는 종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방산 쪽 버틸까요?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나간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그랬어요. 휴전 얘기나 종전 얘기가 막 나올 때마다 들썩거렸어요. 출렁거렸어요. 요번에 안 그럴까 싶어요. 요번엔 안 그럴까? 라는 게 일단 물음표예요. 그러면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위기의 요인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수를 하신 것 중에선 겁나게 비싸게 샀어요. 비중 10%란 말이에요. 월봉 차트 보세요. 나는 만약에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월봉 차트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5개월 선 자리대에 진입을 했을 때 매수를 해봐도 나쁘진 않아요. 그 자리대가 21만 원, 22만 원 이 자리대예요. 그럼 그 자리대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지금 비싼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일단 자리대는 하단 자리대는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슈로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 무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거는 되게 큰 호재입니다. 되게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분간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는 생각 22만 원대, 23만 원, 뭐 22만 원대, 23만 원대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내려서 다시 20만 원 밑으로 빼지고 19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대에서는.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의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추매를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23만 원짜리대가 넘어가는 뭐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다시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그때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로봇 쪽으로도 엮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엮일 수 있고 방산 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죽진 않겠습니다만 좀 너무 비싸게 샀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면 19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대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 좋고 만약에 23만 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 상담 주신 분께서는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방산주가 우크라이나 휴전 또는 종전 이야기가 들려오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위험까지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앞으로 19만 원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쯤에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정재훈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QR을 참고하시거나 샵 0082번을 통해 정재훈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초록밴드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계속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번에 공략 주셨던 바이넥스 오늘 10% 넘게 뛰었거든요. 엄청 큰 폭의 상승이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바이넥스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좀 준비돼 있을까요? 사실 이게 빠졌으면 좋은데 오늘 올라가가지고 네. 바이넥스를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내년도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때 했던 PPT 내용을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홈페이지죠. 케미칼에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까지 케미칼 의학 쪽하고 바이오 이쪽 하고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회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내년도에 좋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 IR 자료거든요. 요 지금 보면 A2사, P사, 중국 H사, 미국 T사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다 까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천당제약,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항의가 좀 있었는지 G사, T사, 뭐 B사, C사 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웬만한 이 국내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생물보안법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덤이에요, 덤. 요게 이제 유럽 쪽의 인증을 통과를 했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미국의 FDA 심사가 좀 남아 있어요. 요것도 아마 승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큰 기업이 함께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내년도에 좀 턴어라운드가 되죠. 24년도에 145억의 영업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바로 턴어라운드가 죠. 192억으로 최대 이익입니다. 이런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뭐 전화 통화나 뭐 이런 회사에 좀 통화를 해봤었는데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 25년도 괜찮을 것 같냐? 괜찮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유럽 쪽 인증 통과했죠. 미국 쪽도 대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커스예요. 다만 오늘 좀 주가가 밀려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뭐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오후에 방송을 할 때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군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오후장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내년 전망이 매우 좋은 기업인 만큼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전문가님께서 이 바이넥스를 짚어주셨었기 때문에 그때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의 상승을 함께 즐겨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